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얼마 전에 큰딸을 결혼시킨 50대입니다. 큰딸이 결혼을 하면서 정말 친정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습니다. 제가 못 받아본 엄마 사랑 대리 만족이었을까요? 제게 아빠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미혼모였으니까요. 어릴 적 기억은 자세히 나지 않지만 6살 때인가 아빠가 생겼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셨던 거죠. 외가 쪽에 일가 친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식을 서로 모르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그랬다면 나중에 외가 쪽 분들을 찾을 수도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아침에 학교를 갈 때면 엄마가 항상 해주시던 말씀. 우리 딸, 오늘도 행복해야 돼. 참 예쁜 말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면 항상 해주던 얘기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직 어렸을 때라 100%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새아버지의 가족분들은 저를 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외가 쪽 사람들 연락처 모르냐 거원에 보내라며 혀를 차셨고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을 다 느끼기도 전에 저는 버려지게 될까봐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장례를 마치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에게 애틋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를, 아니 제가 새아버지에게 의지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아침이면 일을 나가셨고 매일 아침 홀로 눈 뜨는 저는 일찍 철이 들어야 했어요. 끼니도 다 제가 손수 챙겨 먹었어야 했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래층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간간히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챙겨 주었습니다. 엄마랑 친하게 지내던 분이셨는데 그래도 아주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새아버지는 평범했습니다. 내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책임감이었을까요? 저를 버리시진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참 많이 불안했어요. 버려질까 봐요. 새어머니의 첫 인상은 그리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쟤야? 오빠 진짜 데리고 살 거야? 쟤 친척 없어? 요즘 세상도 좋은데 사람을 시켜 찾아봐. 제 귀에 한 음절 한 음절 다 꽂히게 들리더라고요. 새아버지는 새어머니의 말씀에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왜 절 거두었을까요? 새어머니를 만난 건 제게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게 참 많이 모질었고 못된 분이셨어요. 아침이면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셨고 제겐 밥이 없네. 네가 먹을 밥이 없어. 먹고 싶으면 네가 일어나서 밥을 하던가 하며 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이라고 있었을까요?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선생님께서 눈치채시고는 종종 선생님의 도시락을 나눠주시곤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도시락을 싸가지 못한 날이 많아지자 선생님께서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것을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새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애 도시락 왜 안 싸주냐며 싸우셨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새어머니가 제게 어떤 비난을 하고 막말을 할지. 그날 이후 새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제게 1,000원씩 주셨습니다. 밥을 못 사가면 사 먹으라고요. 당연히 새어머니 몰래 주셨고 새어머니는 그날 이후 저를 더 구박하셨습니다. 낡은 반찬통을 던져주시며 요령껏 알아서 밥을 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네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은 제일 아래 칸에만 있어 라고 하셨죠. 두 분이 재혼을 하고 2년 만에 동생이 생겼습니다. 저랑 피 하나 나누지 않은 동생이죠.
동생이 태어나고 조금이나마 있던 절 향한 새아버지의 관심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집에 존재하는 이유를 몰랐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식모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돌보는 일, 빨래, 설거지 등 새어머니는 모든 일을 제게 거의 시켰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춘기요?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갔어요. 당장의 내 상황으로 인해 사춘기를 알아챌 새도 없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친한 친구는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같이 집 나간 청소년들 받아주고 도와주던 사회기관이 있었으면 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날 반기는 건 동생뿐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면 뿔뿔뿔 기어와서 저에게 안기곤 했으니까요. 동생이 제 입에 하나씩 넣어주던 과자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들키는 날이면 새어머니에게 꿀밤을 맞으며 너 애 과자 뺏어 먹고 그러는 거야? 라곤 하셨죠. 새벽에는 신문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학용품이라도 살라치면 돈이 필요한데 그 누구도 제게 용돈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새아버지가 간간히 주시던 용돈도 다 모았습니다. 그냥 저 하나만 지키기에 용을 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라 어른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 그래도 버티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나 혼자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물며 쉬운 알바를 하며 돈을 벌 수도 있었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 경품도 타고 했습니다. 물론 친구 집 주소를 사용했지만요. 어릴 때는 누나 하면서 잘 따르던 동생도 제 엄마가 저를 하대하니 똑같아지더라고요. 그 피 어디 갈까요? 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숨겨놓고 제가 뭐라고 하면 누나가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새어머니에게 혼나게 만들더라고요. 7살짜리가요. 그러면서 메롱하면서 제 엄마 뒤에 숨어 버리더라고요. 그 어린 거한테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잘 버텼습니다. 꿋꿋이 버텨내었어요. 고3 때까지요. 당연히 대학은 갈 형편이 안 되었고 성적도 안 되었어요. 새아버지는 방관자였고 새어머니는 저를 구박하셨던 분입니다. 20살이 되면 떠나야지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기숙사가 있는 직장에 취직을 준비했지만 그마저도 안 되었어요. 돈이라도 바로 벌어야 했기에 고3 졸업 전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느 공장의 생산 라인으로 3개월을 일을 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돈을 모아서 이 집을 나가야 하는데 새어머니는 월급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하며 죽자고 싸웠네요. 정말 이 돈만은 절대로 못 주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여자보다 덩치도 큰데 못 살 게 뭐 있나 싶은 마음에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까 싶은 마음에 그날은 동네가 떠나가라 싸운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새 아버지는 제 뺨을 내리치더군요. 그래도 널 지금까지 키워준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죠. 있는 음식 제가 꺼내어 먹어야 했고 도시락 한번 제대로 싸주신 적도 없죠. 잠은 집에서 제일 후미지고 좁은 창고 같은 방에서 자야 했던 거 아시죠? 옷은 어디서 매번 주워다 입히셨고 용돈 한 번 주지 않아서 신문 배달하면서 학용품과 노트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요. 정말 대단하세요. 절 그렇게라도 걷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친한 친구의 엄마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돈을 모을 동안 친구 방에서 같이 지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대학생이고 저는 공장을 다녔죠. 저는 21살에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있던 7살 많은 사람과 짧은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살아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을 수도 있었겠네요. 일종의 현실 회피, 도망이었습니다. 시댁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첫 인사를 갔을 때 교직에 계시던 시아버지와 꽃집을 하시던 시어머니,
온화한 가정에 남동생, 여동생 하나. 나이가 너무 어린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이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느냐고 하시길래 아버님의 직업을 말씀드리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리고 고졸인 저를 못마땅해 하는데 부모마저 없다고 하면 전 이 결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를요. 저 결혼해요. 제 결혼식에 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결혼? 아이고,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너랑 결혼을 한다니? 돈 주기 싫어서 집 나가더니 남자 하나 끼고 살림 차렸냐? 신랑은 뭐 하는 놈인데? 아, 뭐 그런 것까진 알 거 없다. 미안하지만 너 결혼한다고 우리가 뭐 해주고 할 형편이 안 돼. 뭘 바라고 온 거라면 그만 가봐라. 어머, 이 사람 봐. 형편 되면 뭐 예단이라도 해주게? 지금까지 피 하나 안 섞인 거 고아원에 안 보내고 키워준 게 어딘데? 너 뭐 바라고 온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우리를 부모라고 하지 마. 야, 내 나이가 45살이야. 그런데 이 나이에 뭐? 혼주석에 앉으라고? 됐다, 야. 여보, 난 싫어. 당신이 제 친부이길 해? 내가 제 친모이길 해. 새아빠는 헛기침만 하시고 말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라도 괜찮다며 자신이 부모님께 잘 말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들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못하면 이것도 내 팔자라고 받아들이려고요. 속이고는 못 살 것 같고 마땅히 부모님 결혼식에 참석 못하는 이유를 꾸며낼 재간도 없었으니까요. 두 분이 친부모님이 아니시고 같이 살았지만 사이가 좋진 않았다고 고아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아휴 그래 너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친부모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 아들은 알고 있었니? 네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혹여나 어린 마음에 짧은 생각으로 결혼을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 내가 조금 못마땅하긴 했다. 그냥 딱 그 이유뿐이었어. 에휴, 딱 한 것.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위로에 엄마가 돌아가실 때보다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세월을 누군가 한 번에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남편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게 아니었기에 모아둔 돈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박하지 않았고 음식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어머님이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대신 꼬치도 봐드리면서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 2년 후 아이도 생기고 저보다 2살이나 많은 시누이는 저를 새언니 새언니라고 부르며 잘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으면서 내 지난 날들이 다 씻겨 내려가듯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새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좀 들려달라고 하네요. 딱 잘라서 안 갔어야 했는데 그때 연을 딱 끊었어야 했는데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가 보았습니다. 새아버지는 결혼 생활은 어떠냐며 잘 살고 있냐고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 사냐? 신랑은 뭐하냐? 한번 데리고 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려던 당시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혹여나 당신들께서 제게 뭘 해줘야 하나 싶어 가시돋친 말을 한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저리 앞으로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기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조금씩 용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새 아버지에게 간간히 안부 인사도 하고 남편과 인사도 갔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우리 딸에게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2년 정도 앙부만 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새어머니께서 이번에 이사를 간다며 전세금을 조금 부족하니 좀 보태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사 가거든.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말이야. 돈 좀 보태줘. 제가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시댁에 사는데요. 최서방한테 한번 말해봐. 딱 5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되겠니? 아, 안 돼요. 아, 어떻게 그래요? 왜 안 돼? 아, 물어라도 봐. 최서방 직업 탄탄하겠다. 아, 그 정도도 못 모았을까? 저희도 돈 모아서 분가해야 해요. 그래서 그이한테 돈 얘기 못 꺼내요.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피 하나 안 섞인 거 쭉 키워줬는데 기운값은 고사하고 월급 받으면 생활비라도 보태라고 했더니 그거 싫다고 나한테 죽자 살자 대들어서 집 나가놓고 네 시대에 그 시어머니 꼬치 건물 니네 시대 거라며? 너는 결혼해서 편하게 사는데 우리를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 건물이 시댁 건물인 건 어떻게 아셨을까요? 뒷조사를 한 건지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 내가 너 이런 애인 거 너희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해 줄까? 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 키워놨더니 20살 되자마자 돈 번다며 생활비 보태기 싫어 뛰쳐나가서 남자 꼬셔서 그렇게 결혼한 거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네, 얘기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이 집 식구들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어릴 때부터 구박하고 도시락 한 번 안 싸주시고 밥 못 먹게 하고 고기 반찬은 당신들만 먹고 나는 아래칸에 남은 음식들만 먹으라고 한 거 얘기하세요. 해보세요. 어디 한 번. 정말 눈물이 펑펑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냥 끊어낼 걸. 저들의 속셈이 나에게 기대려고 한 것이었구나. 정말 비참함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날 어머니께서 급히 전화를 하셔서는 꽃집으로 좀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업고 나갔더니 글쎄 새어머니가 아니 그 여자가 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급하게 집을 빼야 해서 집은 구하고 있습니다, 사돈. 그래서 딸한테 부탁을 했더니 최서방한테 얘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염치 불구하고 직접 부탁을 좀 하려고 왔어요. 보니 얘가 경제권이 하나 없어서 어떻게 못하겠나 본데요. 저희 집 구하게 5천만 원만 좀 해주세요.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이네 이만큼 잘 키워줬으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쪽이 온 거죠? 그쪽? 아우 너 지금 엄마한테 그쪽이라고 했니? 엄마요? 엄마라고요? 엄마라면 절 딸이라고 생각은 하셨었나요? 엄마라면서 제 결혼식에는 왜 안 오신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키움값 내놓으라며 저희 시댁에 5천만 원을 달라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저 그 어렸을 때 노탄건 사려고 신문 배달했어요. 그쪽도 이사 갈 돈 없으면 식당에 가서 그릇이라도 닦으세요. 염치가 없어도 어찌나 없는지 너무 화가 나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그 여자를 번갈아 보면서 당황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니 앞으로는 불쑥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시곤 그 여자를 보내시더군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지난 일들을요. 어머니께서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이가 안 좋다고만 했었기에 그런 줄로만 아셨다면서요.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새아버지 집에 다녀오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떻게 5천만 원은 준비해서 오신 건가요? 뭐라고요? 뭘 준비해와요? 아까 낮에 제가 말씀드린 5천만 원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보세요. 당신 나 알아? 오늘 처음 보지 않았어?
날강도도 아니고 어디 처음 본 사람한테 5천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우는애. 어머, 이 아줌마 뭐야? 교양없게 반말을 칙칙하네. 존댓말도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니?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 와서 협박도 아니고 돈을 내놓으래. 그래, 그간은 내가 속사정을 몰라서 우리 며느리에게 그래도 성인까지 키워주신 게 쉬운 게 아니라며 기본은 하고 살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애를 애답게 키우고 기본적인 케어는 해서 키워야 그게 부모이고 어른인 거지. 이건 방치도 이런 방치가 없던데? 차라리 고아원을 보내지. 그러면 따뜻한 밥은 해 먹일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내 며느리가 그간 못 얻어먹은 바깥 정산하러 왔습니다. 한 끼에 2,000원씩만 쳐서 하루에 3끼면 하루에 6,000원. 이렇게 1년이면 200만 원이 좀 넘네? 그러면 그 세월을 15년이라고만 잡아도 이게 다 얼마야? 아, 됐어요, 됐어. 우리가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냥 키워준 값이랑 또이또이 하죠. 뭐라고요? 그러면 애 식비 가져와요. 그러면 내가 우리 며느리 키워준 값 드리지요. 어머니의 논리에 그 여자는 식겁을 하더니 그만 가보라고 얼른 가라고 밀어내더니 굵은 소금을 뿌리 덜어내요. 그렇게 전 그들과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봅니다. 어머니도 남편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지키겠다고, 그 사람들에게서 저를 지키겠다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저는 아직도 시부모님을 친부모라 생각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그동안 꾸준히 저희에게 분가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평생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부모님의 온기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기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한없이 품어준 남편과 시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딸, 아들과 행복하게 살려고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